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어제까지는 무슨 날이냐면 월말이에요. 그래서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포지션이 있죠. 한 달간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동작이 조금 있었고, 그 동작 이후에 지금 주가의 양상 자체는 조금 소강 상태, 거기에 차익 실현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환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1월 1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딱 2달 남았습니다. 자, 남은 2달 동안도 우리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 11월 또 여러분들 저 모두 시장에서 잘 대응해서 시장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9% 378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1,76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많이 먹었다. 네, 이제는 어제까지는 제가 그냥 오케이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많이 먹은 자리입니다. 조금 많이 밀려 들어왔고, 진폭, 특히 하락 진폭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고, 이제부터는 어제까지는 괜찮다였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경계태세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경계태세인 만큼 시장에 대한 접근 조심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우지수 또한 0.9% 조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나스닥이 한 2.76%, S&P 500이 1.86%로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좀 깊게 빨려 들어왔는데, 문제는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악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다우지수가 그동안은 보시다시피 선조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나스닥과 S&P 500이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깨져서 나스닥과 S&P 500이 다우지수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속도를 붙인 게 문제가 됩니다. 속도를 붙인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깊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스닥과 S&P 500이 만약에 어제 받은 조정폭의 한 절반 정도만 받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는 따라잡기입니다. 따라잡기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원도를 놀러 갑니다. 강원도를 놀러 가는데 서울에서 출발을 하니까 어디서 만나야 돼요. 자, 어디서 만날까 했더니 남양주 하도IC에서 만나지. 자, 하도IC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시간 오전 11시 15분에 만나기로 한 거야. 여기서 다 대기를 타고 있는데 3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3명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우지수가 먼저 하도IC에서 11시 15분 만남인데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15분 전에. 혼자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제 S&P 500과 나스닥이 아차 하고 늦잠을 자버렸네? 그래서 늦은 거야. 그래서 이 하도IC까지 한 30분이 걸려. 지금 대충 가면 11시 반 도착이야. 근데 11시 15분 약속이야. 15분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무섭게 쫓아가겠죠. 윙 가속을 밟듯이. 지금 시작이 그 모양이에요. 악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았어요. 좀 적당히 받았어야 되는데 좀 깊게 박았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저는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제 어제랑 느낌이 다른 게 그래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밀려도 괜찮았던 상태인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라는 측면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들이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인텔, 이제 줄줄이 다 AMD까지 싸그리 나왔는데,
애플과 아마존, 인텔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인텔은 뭐 회복을 좀 했고 썩 나쁘지가 않은데 애플이 좀 주춤한 게 보이실 건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다 부합을 했어요. 최근 그 실적 보면요, 거의 10중 8구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거의 10중 8구 예상치에 부합하는데, 시장이 예상치에 부합한 것도 부합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냐 안 되냐인데, 빌미를 또 찾았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진을 이유로 빌미를 사면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주가의 약세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MD는 전일과 같은 맥락이고, 예전에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적 솔직히 예상치 조금 오버해도 대박이다, 엄청 잘 됐다 해서 막 주가 날아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런 호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재료가 나타났을 때 재료를 소진해버리면 주가가 밀리는 이런 느낌이, 흐름이 좀 더 많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새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 좀 잠잠하나 싶더니 얘네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주말 앞두면 꼭 난리 법석이에요. 주말만 앞두고 있으면 난리 법석인데, 또 새로운 공격 루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국제유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또 주가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어제까지는 무슨 날이냐면 월말이에요. 그래서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포지션이 있죠. 한 달간 갖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 동작이 조금 있었고, 그 동작 이후에 지금 주가의 양상 자체는 조금 소강 상태, 거기에 차익 실현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환경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조라는 거를 무시를 못하는 게, 이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옛날 속담이 있듯이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부자예요. 우리나라장은 부자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어제장도 제가 파이팅 대한민국 외쳤지 않습니까? 파이팅 대한민국 외쳤는데 이게 막판에 무너져 버리면서, 저도 어제 매매한 영상이 곧 올라갈 텐데, 아니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매매 영상을 보면 이 부분에서 저도 아차하는 바람에 나스닥이 좀 같이 끌려 내려가서 좀 당했고, 막판에 겨우 이겨내긴 했습니다만, 국내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국내장은 유동성이 좀 약한 형태라서 파이팅 대한민국은 힘이 없는데, 미국은 기초적으로 시장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서 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죽을까? 이렇게 계속 끝이 없이 밀려버릴까? 라고는 제가 확답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힘을 좀 갖고 있는 시장이라서 너무 약하게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장과 좀 다르게 미국장은 그런 좀 힘이 있어서 아마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젠 대선 초입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좀 제한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어제까지는 월말에 대한 측면, 월말 파동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가감하게 부여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은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근데 항상 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제 제가 매매 중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어제 제가 매매 중에 어떠한 설명,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매매 영상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어떠한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파동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파동을 갖고 설명드렸냐? 제가 어제 익절을 시도하고 있던 단계가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완샷 파동으로 원래 목표가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익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감았다가 직전 고점을 넘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파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기술적인 파동. 근데 지금 미국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것까지는 나이스. 반등하는 것까지는 나이스. 반등할 수 있다. 한데, 문제는 반등한 다음에 뚜렷하게 뭔가 잡아내지 못하면, 여기서 잡아낸다는 것은 수급, 재료를 잡아내지 못하면 다시 대박으로 이렇게 맞아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 다음의 파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포커스를 잘 잡으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일단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반등 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멀리 봐야 되는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한 번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거래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 반등 시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얼마나 잘 맥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맥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매매를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시장은 지금 유기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현혹되는 움직임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중심을 잡고 매매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시장은 반드시 반등할 거야, 이 시장은 반드시 빠질 거야라는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특히 나스닥에 대한 관점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이 얘기 제가 드리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거의 올해 2024년도에 거의 트렌드적인 느낌으로 나스닥은 죽어도 간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빠져도 간다, 나스닥은 폭락을 맞아도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져도 다시 치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맹신하고 있다가 파동이 쓸려 내려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데미지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것보다 클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 변화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분위기 변화라는 것은 그동안 배드뉴스도 굿뉴스, 굿뉴스도 굿으로 받아들였던 아주 칭찬 일색인 증시에서 지금은 지표와 실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어지고 있는 욕구가 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재료의 노출은 오히려 재료의 소진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중심을 잘 잡고 매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주말간 저희 영상 보시고 체험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무료 체험에 대해서 접속하시면 저희가 관련돼서 비용 일체 받지 아니하고 무료 체험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체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9월, 7, 8, 9, 10, 11, 12 지금 저희 계속해서 아주 좋은 결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참여하셔서 이 좋은 분위기 잘 이용하셔서 수익 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항 송 대표였습니다.